안녕하세요. 월간설은 서른비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익숙한 이름, 익숙한 얼굴일 것 같은데 이승이 또는 숭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서 백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셨죠? 배달의민족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브랜딩 같이. 브랜드. 네. 저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또 활동하고 계신 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어제 끝났는데 두나띵 클럽이라고 백수 듀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말은 백수 듀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배민에서 그런 브랜딩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브랜딩 그리고 팬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체화된 있는 느낌이었어요. 홍대의 그쪽에서. 오브젝트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모베럭스라는 브랜드와 함께 두나띵 클럽 창단식이라는 주제로 행사 전시를 했었어요. 거기서 옷도 팔고 제품도 팔고 이런 것도 두나띵 클럽 창단식을 해서 헬스장 가입하듯이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두나띵 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입하는 절차를 저희가 만들었었고 열흘 동안 거의 10,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온 거네요. 네, 첫날 1,000명 정도 왔었고 저희가 이 얘기는 좀 뒤에 한번 좀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마케터로 일하시기 전에 전공이나 이런 건 좀 다른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원래는 치기공과인데 치기공과 아세요? 그거잖아요. 보철. 네, 치과 뭐. 가면은 네. 위생사 선생님들 말고 치아에 보철물을 끼우는 거를 만드는 기공소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기공사라고. 그래서 그 치기공과를 들어갔었고 네, 면허증이 있죠. 아 진짜? 근데 그 보수교육인가 그걸 안 받아가지고 박탈됐어요. 아 진짜? 그 다음에 어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치기공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저한테 손으로 만드는 일들이 그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고 틀니도 만들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 일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치기공과를 나온 어떤 실장님 중에 그 일을 안 하는데 병원에서 마케팅, 의료경영 쪽을 하는 분의 강연을 듣고 네. 너무 멋있어서 그 병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마케팅을 막 바로 한 건 아니고 데스크에서 수납이나 치과 코디네이터 일을 비전공자로 이제 들어갔었어요. 치과로. 그래서 대전의 조그만 치과에서 엑셀로 수납하고 점점 연차 쌓이면서 치과 상담하고 또 뭐 임플란트 얼마에 하십시오 이런 거 이런 거를 했었어요. 거기서 한 4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치과에서도 오래 계셨네요. 네, 오래 일했어요. 그럼 거기서도 그럼 나중에는 마케팅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서 원래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마케팅을 꿈꾸면서 혼자 막 이렇게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되게 좀 그런 거에 캐치가 빠르신 게 제가 원래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원장님이 경제경영서 책을 빠삭하게 맨날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왜냐면 원장님들은 스스로가 경영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자영업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가게 사장님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막 블로그를 해야 한다가 그 당시에 거의 10년 전쯤에 원장님은 빨리 해야 된다를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검색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블로그를 열심히 한 해를 캐치하셨던 거죠. 그 얘기하고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그래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혼자 하고 있었어요. 걸린 그리고 거네요. 블로그 하는 네, 거. 혼자 하고 있을 때까지도 저는 원장님한테 맨날 혼나는 약간 쟤 좀 나갔으면 좋겠어의 좀 일 못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왜요? 원장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더 애기처럼 말을 앵앵거린다고 싫어하시고 치과를 상담하는 사람은 더 뭔가 그 병원 가면 실장님들 되게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쵸, 그쵸. 커리어 우먼 같고 그런 이미지도 없고 막 애가 앉아가지고 네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쟤는 데스크에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맨날 혼났는데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쟤를 그러면 블로그나 이런 쪽 마케팅을 시켜보면 좀 잘하겠다를 기대를 하시고 너 블로그 혼자 좀 잘하고 있던데 치과 우리 블로그 한번 해볼래? 해서 저는 좋다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밉상으로 찍혀 있었는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재밌는 게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면서 그게 또 인연이 돼서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가시게 네네. 됐다고 들었어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한 2, 3년을 더 보냈고 근데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환자가 오는 게
거의 없었을 때 막 제가 엄청 열심히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처음에 접수받을 때 경로를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보고 온 환자가 90%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라시고 제가 그때부터 홈페이지도 하고 온라인 쪽을 다 이제 상위 검색 노출에 대한 그걸 익힌 거예요. 그 당시 좀 몰랐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막 혼자 막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인 배달의 민족을 알게 됐었어요. 병원 마케팅 쪽 공부를 하면서 계속 기사가 막 뜨는 기업 카카오랑 배달의 민족 입사할 생각은 한 건 아니었고 아예 그런 데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 회사 그냥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나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 다니던 그 당시 50명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 그분들한테 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보내고 아 진짜요? 배달의 민족이 그때 인기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여서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3년도 아 그럼 완전 초기 때네. 네, 12년도 이때였으니까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 게시물이 올라오면 다 좋아요와 댓글 남기는 게 직원들일 것이다라고 제가 가설을 세웠는데 맞았어요. 맞았고 진짜? 그분들한테 패치 신청을 보내서 다 받아주셨어요. 거의 뭐 80%는 20%는 안 받아주셨고 그분들의 일상을 그냥 구경했어요. 아 저렇게 회사 생활 하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드에 제가 막 병원 일을 또 되게 열정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신규 환자 이만큼 달성했어요. 막 자랑하고 홈페이지 꾸몄어요. 자랑하고 막 이런 걸 계속 받고 배민을 좋아하는 덕질하는 것도 자랑하고 막 한나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원장님처럼 당시에 상무님이 배달의 민족 블로그를 할 사람이 필요했을 때 저를 떠올리신 거예요. 아, 배민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였고 어디서 블로그 SNS 할 사람은 어디서 찾지? 이랬는데 이제 대전에서 맨날 좋다고 소리치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었죠. 그럼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한번 놀러 오라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좋았. 어땠어요 처음에 연락 왔을 때? 딱 놀러 오라고 한 순간 알았죠. 나를 지금 부르는구나. 나를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근데 사실 막 그때 뭐가 있다고 스카웃을 했겠어요. 그냥 부르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이거 뭐지? 중간에 뭐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었거든요. 그냥 첫 연락이 얼굴 한번 봅시다 이거였어요? 그 전에 얼굴만 몇 번 봤지 막 잘 모르는 사이긴 했죠. 거기서 제가 심쿵했던 게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확실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사 문을 열어준다는 건 정말 이건 확실한 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병원은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평일이나 토요일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그걸 일요일도 괜찮다고 하셨어서 이건 가야겠다 싶었죠. 그럼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입사를 결정하고 네. 서울로 올라오신. 네네. 그러면 처음 와서부터는 퇴사하기까지는 뭐 굵직하게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배민 마케팅팀이 6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했어요. 안에서 그냥 배달의 민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마케팅 활동, 뭐 주문수 올리는 활동, 뭐 앱에 이제 뭐 프로모션 하는 거, 오프라인 행사하는 거, SNS 뭐 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적으로 고객들 대상으로 프로모션하고 이벤트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네, 선생님이 네.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인성상무님이 딴 데 가서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불렀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3, 4년을. 아, 근데 진짜요? 본인이 불렀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티를 안 내셨대요. 아, 뭘 느꼈어요, 본인은? 못 느꼈죠. 상무님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니 못 느꼈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건 일을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무님이 그렇게 생각한 건 못 느꼈고 일을 못해서 제가 3, 4년 정도 배민 입사해서 지났을 때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쓸 때 어떤 걸 느꼈냐면 혼자 한 게 없어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혼자 PM으로 리드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같이만 하고 제가 쓴 카피가 없고 내가 썼는데 다 안 되고 다시 선임들이 수정해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을 그땐 더 할 수가 없었죠. 그땐 좀 일에 대한 자신감 되게 많이 없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대전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 무슨 일 해? 라는 질문에 대답을 진짜 못했었어요. 한 2, 3년을. 차라리 그때 뭐 SNS는 딱 내가 잡고 해.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것도 다 같이 제가 계속 도움의 손길을 받았었기 때문에 블로그도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기에는 혼자 힘으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럼 그 이후에 좀 본인이
이렇게 막 PM으로서 이건 정말 애착이 가는 내가 한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너무 딴 데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치물리에 캠페인이 제일 애착이 많이 갔고 계속 자신감이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지만 혼자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없이 지내다가 너무 신기하게 선임님들이랑 다 일하던 동료들이 퇴사를 하거나 출산 휴가를 가면서 제일 오래 있던 멤버가 저만 딱 남아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어린 친구들이나 저 뒤에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가 갑자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막 부서가 나뉘고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무서웠는데 그때 이제 치물리에를 맡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했는데 그거가 딱 잘 마무리되고 나서 자신감을 조금 얻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사를 같이 할 때 내가 리드해서 해볼 수 있겠다를 조금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한다고 소문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조직에서 마케팅 일 관련해서 배운 게 가장 큰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협업이 제일,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좀 배운 게 제일 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협업의 그 힘은 많이 발달됐는데 혼자 하는 힘이 다 죽어버려서. 근데 그게 진짜 우아한 형제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스타 플레이어보단 팀워크를 강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배웠고 같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가장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저희 팀은 그 회사 다닐 때 팀원들이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친분이나 그 감정보다는 일 중심적으로 조금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딱 그 얘기만 하고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되게 가감없이 피드백을 주는 분위기가 돼서 되게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라인 그 메신저에서도 막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이건 이제 되겠지에서 딱 보여줬는데 이거 카피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처음엔 그게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일이 잘 되게끔 하는 데는 되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 잘하는 게 착한 거라고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쵸. 많이 하는데 착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안 착해도 되니까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그쵸. 파트너라면 그런 얘기들 하는데 진짜 일로 만난 사이예요. 두 번째로 이직하신 분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밥을 안 먹는다. 저희 진짜 혼밥 많이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점심에 다 자거나 각각 했거든요. 저희 팀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외부에선 친해 보였는데 일할 때 막 그럴 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고 근데 물론 이제 몇 년을 같이 일을 하니까 그쵸. 뭐 주말에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친해졌지만 정말로 회사에서는 어떤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되게 일로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랑. 그러게요. 저도 이제 승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그 배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랑 보면 되게 친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지긴 했죠. 저 퇴사하고 나서도 이번에 귤이랑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로 만난 사이여서 일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뭐든 갑자기 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친한 사이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아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영상 사실은 이제 뭐 승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승희님을 보고 있는 어린 마케터? 어린은 아니고 주니어? 네. 입사 초반 아니면 또는 마케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줄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좋은 마케터라는 건 뭘까? 작가도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마케터뿐만 아니라 뭐 요리사 뭐 화가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의미가 사실 뭐냐면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걸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러려면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막 계속 가서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막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아도 했다가 너무 힘들고 악플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이 싫어지고 근데 그러다가 또 칭찬
피드백 후기 같은 거 보면 또 막 또 사람이 좋아지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요동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이 계속 되어야지 사회가 변하는 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환경적인 이슈, 인종에 그쵸. 관련된 이슈를 다 마케터들이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저는 좋은 사람이 계속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런 거에 이슈에 민감하고 그런 거에 이야기를 기울여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읽은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바다의 마음 브랜드 처음이라는 이순 네네. 작가님 그 책에도 마케터는 감수성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은 공감하고 관심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7월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똑같은 얘기 썼어요. 좋은 마케터가 되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맞아요. 거기에 가치를 녹여서 같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 서비스가 진짜 좋고 이 안에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진짜 진심이고 그게 다 진심이고 좋다는 걸 알아서 그때도 신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병원 다닐 때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하는 곳이고 저기는 원장님 경력도 적은 걸 알고 있는데 임상 사진이 막 경력 화려한 걸 써서 거짓으로 하거나 진짜 너무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그때도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마케터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품이든 서비스든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할수록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안 되었을 때의 그 사회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커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럼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퇴사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되신 거죠, 퇴사하신? 지금 퇴사한 지 7개월 됐습니다. 백수의 삶은 어떤가요? 백수의 삶이 너무 더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몇 달 동안 느꼈던 감정은 너무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퇴사하니까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뭘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집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의 현실을 계속 직시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진짜 일 생각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했다 이러니까 되게 버라이어티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보냈었죠, 초반에. 그게 전형적으로 일 없을 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없을 때 벌어지는 그때 현상이에요. 진짜 그래서 언제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보겠나 싶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는 생각을 좀 끊어내고 싶었어요. 다 일단 해서 털어내고 싶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은데 누워있고 싶은데 생각이 많은 게 너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또 딴 거 하고 그래서 이걸 끊어내보고 싶다는 생각 두 가지를 다 했었어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아무 계획이 없이 나왔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럼 어쨌든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점점 더 성장하고 좋은 회사로 커가고 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였어요? 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변태 같을 수 있는데 그냥 되게 너무 좋아서 안정적이어서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겠다. 아니야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온 게 아니라 물로 다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정적이어서 자꾸 저 험한 세상으로 다시 내 몸을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퇴사하기 1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근데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가서 팀원들 SNS에 행복한 사진이 올라오면 질투날 것 같고 배달의 민족 캠페인 하는 거 부러워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계속 안 있으면은 나가지 말자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응원해줄 수 있다라는 시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죠. 해보고 싶은 게 없어서 좀 그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이 반복되는 약간 루틴에서 좀 벗어나보고 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나왔지만 그 지금 또 두나팅 클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두나팅 클럽을 시작한 게 언제였죠? 이게 거의 퇴사하고 한두 달 후에 한 거니까 꽤 됐어요. 5개월? 그러니까요. 저는 이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시기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의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할 것 같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너무 더 복잡하고 이야기가 너무 시끄러운 시대다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많죠. 그런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서 더
혼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확신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큐리라는 친구랑도 퇴사하고 나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다음에 어떤 회사를 하던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선명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전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회사 배민에서도 그렇고 제가 없이 그 회사가 돼버렸었어요. 그 분리가 안 돼서 병원 때도 병원에 뭐 악플이 쏟아지거나 원장님이 실수를 뭐 진료적인 실수를 해서 뭐가 달렸을 때 저한테 욕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만약에 연애를 하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안 되고 그쵸.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내가 선명해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을 자꾸 단련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더 막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이 보이는 시대고 왜냐면 예전엔 SNS가 없었으니까 그쵸. 안 보였는데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잘하는 것들 그리고 좋아할 만한 것들 재밌어 보이는 혹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내가 나를 잡지 않으면 너무 휩쓸리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서 막 브랜딩을 해라가 아니라 나한테 먼저 관심을 갖고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먼저 조금 하면은 이 시대에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 더 잘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휩쓸리지 않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무언가를 승희님은 채널에 올리고 무언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게 있다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재밌어 보이면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뭐 잘 살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철저히 맨날 부모님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게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도 그렇죠. 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내가 미안하다 이게 있으니까 결정을 제가 계속 하라고 했었어요. 부모님이 엄청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지원을 폭발적으로 해줬으면 어렸을 때 그러면 사실 부모님 저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렸으니까. 근데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돼서 뭐 참고서도 못 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어렸을 때 다닐 때도 내가 다닐지 말지 계속 결정해야 되고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제가 결정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제 인생이었어가지고 계속 뭔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재밌어 보이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게 저의 이제 배경이지 않을까, 인생 배경.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이제 저도 월간서론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되게 다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라는 것만 해서는 살기 힘들고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은 브랜드가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에 팔로워가 되는 비슷하게 제가 들었던 게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게 있는데 유튜브 시대가 더 와가지고 계속 고양이를 보는 사람은 계속 고양이 강아지만 보고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아무튼 했는데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이제 나중에 갈수록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이상 또 공부를 안 해요. 그쵸, 거기서 끝이죠. 네, 근데 나는 저는 그거 다음 유튜브를 보던가. 네, 저는 근데 철저히 지금 혁진님처럼 생산자 입장에서 있고 싶거든요. 저는 계속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는 않아서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거를 저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책을 작년에 공저를 한 권 내고 보내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책이 나오고 연말에도 또 책이 나와요. 이번은 혼자 쓰시네요. 네, 이번에 혼자 쓰고 연말에도 혼자 쓰는 책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책을 안 읽는다 해도 책을 낸 사람들은 제 주변도 그렇고 승희님도 그렇고 계속 책을 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자기 하고 싶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선명해지는 자기가 네네. 그런 경험들을 향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래서 못하는 거가 진짜 많아요. 그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해? 그냥 거역해라고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저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주변에 엄마 아빠 말은 한 절반만 듣던가 안 들어도 돼. 뭐 사이가 안 좋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시대의 성공과 성장의 법칙이 나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영 중인 개인 소셜 채널이 몇 개 있던데 뭐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일상 블로그 하는 순 블로그가 있고
유튜브 숭TV라고 유튜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올라온 지 4개월 됐지만 업로드 생산자 입장에서의 업로드는 지금 약간 멈춰 있는데 제가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 받았던 영상을 주차별로 재생 목록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그 숭TV가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제 두나띵 클럽 그 다음에 제 개인 계정 그 다음에 영감 받은 것들을 바로바로 올리는 영감 노트 계정 중고 물품 판매하는 유즈드 프로젝트 계정 이렇게 있습니다. 브런치도 있고 브런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은 컨텐츠와 채널 운영을 하는 것도 결국엔 재미 때문에. 네,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미가 어떤 데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요. 재미를 어디서 느껴? 그냥 재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내가 느끼는 재미가 저 사람이 느끼는 재미랑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게 재밌다고 느끼는지. 계속 하면서 느낀 게 기록하는 사람으로 기록형 인간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 체력 근성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근력이. 그래서 사실 기록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글을 블로그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지금 막 되게 귀찮은 일이야라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고 근데 유튜브는 아직 그게 안 붙었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은 어려워가 아직은 있고요. 허들이. 근데 다른 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했고 저는 오픈된 공간에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의 공유, 뭐 좋아요, 댓글 같은 게 진짜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그게 모티베이션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관종. 네, 관종이죠. 완전 관종이죠. 저는 옛날부터 관종형 인간. 이 쉬운 단어를 두고 우리가 되게 돌아왔네요. 뭐 재미, 열정, 그쵸. 원동력, 그냥 관종이다. 완전 관종.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내 이름이나 얼굴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어디가 글을 할까 그러면 저도 그냥 관종인 것 같다.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당신이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유튜브에. 네. 근데 전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저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는 관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요랑 댓글 그런 걸 받는 게 약간 퀘스트 게임하는 느낌이거든요. 팔로워 수 이런 게. 그래서 막 달성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팀원들을 진짜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올렸거든요. 저는 어떤 컨텐츠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나와도 되고 좋아요를 따봉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나와도 되는데 재밌으면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고 나서 계속 따봉이 얼마나 나왔는지 계속 봐요? 네. 보죠. 사실 저도 그래요. 안 보지 않아요. 보죠. 그쵸? 이거 터졌다. 막 이런. 그렇죠. 근데 그게 마케터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처음에 한 문장만 써놓고 그렇게 해야 글이 잘 붙을까 아니면 어떤 사진을 먼저 해야 될까 뭐 링크를 할까 말까 이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되게 자존심 상했던 건데 배달의 민족 입사해서 이제 소셜 채널을 팀원들이랑 먼저 할 때였는데 그때 저는 파워블로거가 아닌데 파워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막 무시했었어요. 뭐 해보지도 않고 파워블로그 이론적으로는 누가 강의를 못해 했는데 제 개인 계정이 그때 몇백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누가 저한테 몇백밖에 안 되는 계정 운영자가 무슨 회사 채널을 운영한다고 나대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소셜팀이 진짜 충격받아서 우리 거 키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딴 데 가서 회사 채널 운영을 해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개인 계정이 허접한데 되게 그땐 자존심이 상해서 막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늘릴 수 있고 막 그걸 되게 연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둘 다 뭐 개인 계정을 하기 싫고 그렇죠. 그럴 회사 수 계정만 잘할 있는데 수도 있는 건데 야 너 팔로우 몇 명이야? 일 잘하고 싶은데 논리로 반박할 수 있지만 기분은 굉장히 상하는 얘기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땐 회사 계정도 잘 못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자 이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요? 그동안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드디어 이제 네네네. 결과물이 네. 이제 책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와, 책 제목이 뭐죠? 기록의 쓸모입니다. 기록의 쓸모 이게 이 표지가 이렇게 나갈 거야 아마. 언제 며칠 날 나와요? 그러니까 예약 판매는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서점에 깔리는 건 5월 15일 정도쯤. 이번 주네요? 네. 어. 인쇄는 들어갔습니다. 봤어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이 나갈 시점에는 이미 그쵸. 책을 받아보셨고 많이 사주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담긴 거예요? 부제가 마케터의 영감 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일을 하면서 배민 다니면서 고민했던 것들 적은 어떤 일기 같은 기록도 있고 그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저의 쓸모를 진짜 찾아가는 저의 성장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채널들 운영하시는 것도 다
개인의 여러 활동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관점에서 하시는 거고 또 그 내용이 거꾸로 또 책으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요새 또 열심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입고 나오신 네. 티셔츠도 스몰워크 빅먼. 스몰워크비 너무 카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두나띵 클럽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나띵 클럽은 진짜 말 그대로 저랑 같이 퇴사한 마케터 이제 김규림이라고 있는데 둘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백수가 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백수 듀오의 클럽이에요. 그래서 뭐 없이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로 처음에는 프로필 사진도 없고 계정만 만들어 놓고 이름만 그냥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두나띵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모베럭스라는 브랜드, 이제 모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브랜드 창업기를 전개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전개하는 분들이 같이 이번에 봄, 여름 시즌에 이 두나띵 클럽의 컨셉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나띵 하기 위한 준비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 뭐 이런 이제 혁진님도 갖고 계시는 노트.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한 좀 마음가짐, 정신이 필요한 거죠. 달리기 뛰려고 하면 러닝복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나띵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나띵을 하기 위한 의자도 만들고. 아, 그쵸. 그렇죠. 우리가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데 무슨 리스트죠? 나투두 리스트. 나투두. 안 해야 될 리스트. 안 해야 될 리스트를 만든 그 종이도 있고 지금 티셔츠도 여러 가지 또 그런 네. 그 에즈 슬로우 에즈 파서블. 네. 너무 문구가 카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모베러웍스의 그건 아니고 두나띵 클럽의 카피인 거죠. 아니요, 모베럭스의 아, 카피예요. 모베럭스. 모베럭스가 원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쾌한 농담을 던지는 브랜드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패션 브랜드야? 아니면 문구 브랜드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라서 무엇을 만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농담을 던질 수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막 아삽으로 해주세요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에즈순 에즈 파서블인데 에즈 슬로우 에즈 파서블로 비튼다든지 아젠다 맨날 회의 때마다 아젠다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노 아젠다라는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막 사람들이 그때 회사에 있을 때 딥다이버 해야 된다고 수영장 저 맨 끝에 가서 동전 주워올 정도로 깊이 고민해봤어?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딥다이버 티셔츠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딥다이브라는 문구도 엄청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죠? 너무 공감 갔어. 그래서 그런 걸 원래 하던 회사였고 스몰워크 빅머니도 원래 있던 모베럭스의 카피였고 그거가 좋아서 저랑 끌이 이미 좀 좋아하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다음 시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할까요? 할 때 좋아요 해서 이제 하게 된. 그 과정들 자체가 본인들은 이제 논다고 생각하고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쭉 보면 채널들을 이제 운영하는 거나 거기에 던진 메시지들이나 뭔가를 만들고 공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마케팅의 과정들로 진행이 돼서 아 되게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 생각을 감사합니다. 진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두나띵 클럽이 정확히 뭘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저렇게 농담했던 것들이 다 실체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들이 티셔츠 만들거나 볼펜, 문구. 왜냐면 큐리 또 그 같이 한 백수 듀오 중에 한 명이 문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구라는 책을 쓰기도 네.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우리의 강점은 큐는 또 문구를 많이 하니까 문구 스테이셔너리도 좀 만들어 볼까요? 해서 이제 그냥 하게 된 거여서 볼펜도 만들고 했던 거고 이번에 이렇게 두나띵 클럽은 어떻게 보면 클럽이니까 이렇게 행사도 노동절에 맞춰서 해보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니까. 그래서 노동절에 맞춰서 홍대 오브젝트에서 전시를 했었던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왔고 매년 노동절에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처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철저히 막 이제 초반에 온도 재고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입장 안 되고 이렇게 또 많이 했었고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되게 그냥 공간도 되게 유쾌하고 여러모로 되게 센스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기획 그래서 되게 잘 보고 왔던 것 같아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회사분들을 자주 만나서 계속 다니고 있는 느낌 회사를. 그러니까요. 월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 누가. 김봉진 대표님이 네. 저 퇴사할 때 면담할 때
승희야 제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돼. 가서 니네 맨날 놀던 애들이랑 놀면 안 돼. 이랬는데 놀던 애들은 계속 놀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네. 맘 맞는 사람이랑 뭘 재밌게 하는 게 좋지. 그거 진짜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은 그냥 놀아보자를 했었는데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1년이 이제 딱 채워졌을 때부터는 무언가의 생산적인 활동을 조금 이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회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직이 너무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네. 회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기는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대박이다. 미리 찜해놔야지. 야, 이승이 연락치 않은 사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승희님께 바로 댓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수수료를 좀 받고 연락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되게 편하긴 한데 뭔가 팀워크로 뭔가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건 한계가 있지만 지금 유튜브도 저희 함께 하시는 파트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오프라인 모임을 크게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사람이랑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생각 저도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사람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그쵸. 사업자도 내고 했으니까. 저는 근데 진짜 창업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서 했을 때 별로 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도와줘서 저 사람이 행복하거나 즐거워하는 거에 기쁨을 느껴서 저는 철저히 조력자 역할이 맞다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약간 관종이라고. 근데 그것도 댓글이나 이런 반응이 있으면은 그게 피드백이 오니까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록하는 거의 중요성, 아카이빙의 역할도 사실 있어서 SNS는 그쵸. 반응이 없어도 그냥 일단 남겨두자. 그래서 사실 이미 이번 생은 저의 그 보안은 끝났죠. 이미 너무 털려있는 이렇게 신상 정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기록용, 아카이빙 용도 맞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SNS에서 꼭 반응이 없어도 사실 이거는 상관없는데 담당했던 브랜드나 도와주는 브랜드의 계정은 확실하게 반응이 나와서 그거의 브랜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제가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때 유럽 여행 갔을 때 많이 느꼈는데 에펠탑을 혼자 딱 처음으로 봤는데 와 하고 그냥 혼자 계속 옆에 같이 누가 있어도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네 이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때 이 감동을 혼자 느끼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는구나를 느꼈는데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있고 싶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굴 데리고 와서 내가 좋았던 거를 보여줘서 와 진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했을 때도 제가 막 원대하게 어떤 사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난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 그러니까 도와줘라든지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저는 그 도와주는 거에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모베럭스랑 할 때도 재밌었어요. 이제 두나띵 클럽이랑 같이 하는데 모베럭스 분들께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막 모베럭스가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막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게 되게 행복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좋은 마케터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그냥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두나띵이라고 외치긴 하지만 도대체 뭐가 두나띵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다 나를 선명하게 하는 일 또는 그 과정인 것 같은데 마케터 이승희가 생각하는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 오픈된 공간에 나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계속 올리는 거? 그게 SNS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브랜드 나를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보여줘야겠죠.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윤종신도 그렇게 더 잘 생명력 있게 가는 거고 윤종신 씨도.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넘겨야 어느 임계점이 딱 다다를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뭐 지금 팔로워스가 있고 반응이 나오니까 네가 하는 것들이 재밌는 거지.
처음에 아예 SNS 안 했던 사람들은 해도 아무도 안 봐주는데 뭐 글을 써도 안 봐주는데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그럼 봐줄 때까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예 또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는 글을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커뮤니티에도 그 링크 공유하고 막 사람들 거에 좋아요도 누르고 막 이런 활동을 어렸을 땐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지? 뭐 어떻게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노력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지금 좀 꼰대 같지 않았나요? 근데 근데 저 꼰대 맞아가지고 꾸준히 오래 해야 네, 그 방법이 가능성이 없는 것 높아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근데 없으면 사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모두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나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면 키우고 싶다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종이 되어야 된다. 관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유튜버든. 그러니까요. 이승이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뭐예요? 예전에 친구가 배민 다닐 때 그 팀원 동료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케팅에 주목하지 말고 마켓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뭐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터들 본인이 관심 있거나 속해 있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아닐까. 해마다 다른 것 같고. 그럼 거기서 마케터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뭘까요? 진짜 집요한 관찰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계속 관심을 정말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 같고 일반 그 마케팅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 있는 한은 못 볼 것 같아요. 마케터는 생산자 입장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배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얘네 5개 광고 왜 여기 정류장에 했지? 뭐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이 회사는 왜 이런 식으로 광고했지? 커피 왜 이렇게 썼지? 이거를 그냥 들여다봐야 되고 그거를 지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케터들이 대부분 진짜 많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같거든요. 그쵸. 제가 만나서 일을 해본 분들이 정말 예민하고 그래서 마케터라면 그 아까 마케팅이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책에 쓴 건데 마케터가 몰라도 되는 건 없다.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런가? 오, 적으시는 거. 되게 얇게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집중을 근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지런해야 되는 게 세상에 몰라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굳이 알아야 돼?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알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얕게라도. 알면 좋은 거야. 저도 이제 마케터 출신이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개인을 마케팅 하시거나 회사에서 마케팅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